2부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의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네. 걸 네, 어제 오늘 또 느끼고 있는데 먼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헤드라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어제 CATL의 주가 급락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오늘 저희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지금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결과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담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인 2차 전지 대표 그렇죠. 업체인데 네네. 어제 이제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컸나 봐요.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던데. 네,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도 미국 상무부에서 제재를 할 수 네. 있다는 얘기 나오면 삼성바이오가 주중에 한번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동사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출처는 발표되지 않아서 네. 사실 명확하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매년 보조금들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올해는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등등이 부족해서 자동차 판매는 감소되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 실적 부분도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우려가 있고요. 또 최근 2, 3년 정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이제 1분기에 저점을 만들고 그다음 점점 올라가는 형태의 주가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 같은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네. 초저금리, 아주 초저금리였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 3번 금리가 올랐고 미국은 이제 올해 5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주 초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았다가 이제는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유동성 장성에서는 실적 장세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고밸류 성장주에서 저밸류 가치주라 표현하자면 저밸류 주식들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시면 최근에 금융주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시크리컬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팔고 싶은 마음들이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거리가 없으니 좀 더 견뎌보자라고 했다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 그런 이제 어려움들, 우려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성장주를 투자하기 쉽지 않은 시장 그럼요. 환경인 건 사실이다라고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조정세가 어찌 보면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작이 되었죠. 네, 네.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감의 시선도 존재하는데 저희가 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명확하게 그 글로벌하게 리딩하는 이제 업체는 테슬라죠.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많이 상승한 회사가 포드가 아마 가장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GM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됐어요. 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언제부터 사실 테슬라는 적자 낮은 회사입니다. 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보다 실적을 보기 시작한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 3% 정도의 대출을 받고서 뭔가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그래도 좀 월급 많이 받으시는 편이시겠죠. 투자를 한다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4억 정도 대출 받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금리를 2% 올리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1년에 1%면 마찬가지로 2년이면 2%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들은 2천만 원이 되죠. 근데 5천만 원 세금 제외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그래도 조금 감내할 만한 수준인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틀려지죠. 반 이상이 대출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 주면 견딜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사실 올라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져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컴코를 보시게 되면 올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반도체 업체에서는 이게 1년 동안
이상 지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도 반도체가 있어야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건 즉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인다는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 높은 이자 비용과 이런 기회 비용들을 감안하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세,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적인 유동성 장세가 약 한 1년 반 이상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투자나 매매를 해서 성공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곤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맞춰 적응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장주들은 굉장히 지금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외 변수까지 더한 글로벌적인 환경이고 그럼요.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들어갔었을 때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이슈가 좀 다양하기는 했어요. 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가치에 대한 논란 네, 그리고 네, 네. 에코프로 그룹의 여러 그렇죠. 가지 자금들 등등. 네, 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섹터는 올해는 저희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네. 오히려 시장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네, 매도를 네. 해 나가야 하는 건지 네, 네. 아니면은 그래도 들고 계신 일부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굳건하게 봐도 되는 건지.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했을 때 매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시지 말라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유는 CATL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빠져서 225조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연간 기준에서 한 2.7조에서 2.8조 정도 이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PER로 보게 되면 80에서 85배 수준입니다. LG화학이 올해 한 7천억대 중반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최근 좀 조정이 있었지만 111조이기 때문에 퍼로 환산하게 되면 150배예요. 그러니까 CATL은 아시지만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5배 수준인데 LG화학은 LG 에너지솔루션 111조로 이제 150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평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평가된 부분은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급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끝나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들이 예를 들어 7,500억 벌었는데 내년에 1.5천을 벌고 그다음에 3조를 벌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2조 벌다가 1.8조를 버는 순간 시가총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장주의 한계고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코프로도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한 3분기 400억 정도 넘었는데 280억 조금 넘게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런데 시가총액 보니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시점들이 다 왔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전 섹터를 막 종목들을 분리했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펼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종목들을 바스켓에서 쫙 펼쳐서 가져갔던 게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이 될 만한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매도한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첨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상당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도 잘 나오고 싼 회사가 후성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압축하셔서 좀 실적을 기반한 회사들을 사셔야 될 것 같고요. 한 5, 6년 전에 예전에 화장품이 굉장히 좋을 때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 막 이래서 올라갔던 것들이 분기별 성장세가 조금 꺾이니까 확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캐파를 가지고서 성장했던 산업들은 그 전에 사실 이 조선업도 2004, 5, 6년 때 마찬가지, 7년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예상치 안 나오게 되면 많이 하락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압축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올라갔을 때 좀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 혹은 매도를 하시는 부분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만 보고 매매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숫자가 찍히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적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실적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뭐 지금 실적들이 막 우수수수 쏟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뭐 업종별로 섹터별로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섹터와 종목 대표적으로 네. 어떤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나요? 지금 보이는 섹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베트남이 9월에 이제 9월까지 작년 9월까지 락다운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 기지를 가진 업체들이 생산을 잘 못했어요. 근데 9월 중순이에 락다운 해제가 되면서 물량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4분기에 그런 업체들,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폴더블이라든지 기판, 그다음에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나 BH 같은 경우도 오히려 3분기보다도 4분기가 더 좋은, 전통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인 업체들입니다. 그럼에도 4분기가 좋았고요. 또 약간은 다르지만 S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 또 LF나 한섬이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의류 업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섹터를 조금 보시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IT 하드웨어를 좀 더 확장해 보면 비메모리 섹터에서도 일부 종목들 굉장히 실적 잘 나올 거 생각이 되어지고요. 의류 쪽은 이제 소비 쪽이잖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4분기에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도 1분기 정도 되면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일부 소비 업종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져도 하방이 지지되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네.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확실히 뭐 위메이드, 크래프톤, 게임주 얘기를 상당히 네, 많이 네. 하시는데 어제 이제 또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의 네. 거래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진한 크래프톤의 실적이 또 게임주에 오늘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위메이드도 사실 굉장히 놀랐고, 본업을 보게 되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은 IP라고 합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IP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크래프톤은 사실 배그라는 세계 최대 IP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저렇게 나왔다는 걸 보면서 아주 놀라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 시대로 회복을 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게임하는 활동이 줄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그랬을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컸었나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역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우리가 받는 월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월급을 많이 받으면 여유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에서 월급이 줄어들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은 큰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작으면은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위믹스나 이제 위메이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코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은 냉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될 만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 올해에도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고 오미크론 모두 극복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밸류나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가총액과 실적을 비교하시고, 특히 실적 중에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낮아도. 네. 근데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고 피해 가시는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숫자만 놓고 봤었을 때 위메이드 실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위믹스를 회사 측에서 매도해서 네네네. 번 돈이 이익으로 네네네.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건지. 네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한 달 전 유튜브에서 이제 위메이드에서 방송을 했을 때는 위믹스 소각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믹스 소각을 통해서 위믹스 가치를 뭐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신뢰 부분에서 자꾸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위믹스를 소각하게 되면 한 20% 소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위메이드가 팔 수 있는 위믹스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네. 그 얘기는 지금 판 2,200억 정도 이익이 전부 다 위믹스를 매각한 부분을 일회성으로 해서 올려서 수익이 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만한 팔 수 있는 자산들이 없어지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위믹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위믹스 가격이 빠지게 되는데 자산도 없어지게 되면 그 가치 자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즉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매년 매분기 2천억씩 위믹스를 팔아서 그만큼 수익이 나서 회사가 이익을 번다라고 하면 그런 시간 동안 100개가 되는 게임을 플랫폼에 두게 되면서 회사의 어떤 생태계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까지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네. 그런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충격의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뭐 네오이즈홀딩스나 컴퓨터 홀딩스도 같이 하락을 한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은 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심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도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네, 많을 네. 것 같아서 제가 차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실적이 키맨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시장에 존재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의류 쪽에서 말씀드렸죠. 아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F&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MLB 그다음에 뭐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를 유통시키는 회사고 또 이제 골프 쪽에서 테일러메이드 지분 참여를 하려고 했죠. 저희도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디스커버리 옷을 하나 샀는데 한 30만 원 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입는데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사줘야죠. 어쩔 수가 없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줬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중국에서 MLB의 그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사면 예전에 노스페이스 패딩도 그랬었고 잘 사는 거죠.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어떤 게 트렌드로 잡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 성장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성을 갖춘 회사가 F&F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IT 하드웨어 쪽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기판은 계속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비메모리 쪽에서 후공정 업체 중에 시그네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하나 마이크론, SFA 반도체 같은 회사와 같은 회사고요. 삼성전자나 이제 브로드콤 같은 고객사를 두는 회사인데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장비 반입을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비들이 제가 추정하기로 이제 서버용 패키지를 하는 것 같은데 서버용 패키징은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고부가 비즈니스거든요. 기판도 서버용 이제 FPC, BGA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감가상각이 작년에 연간 200억씩 들어갔던 게 모두 끝났어요. 그럼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고 고부 가치가 붙기 때문에 시가총액 1,950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0억, 최소 300억? 많이 벌면 400억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PR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 5배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온기로 반영된 건 아니지만 1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온기로 반영이 돼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시장을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마켓세븐을 통해서 차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